당뇨 콩팥병 환자 식사 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당연세요양병원의 박종원 원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당뇨 시기, 콩팥병, 그러니까 신부전 시기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식사 지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당뇨 콩팥병을 갖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실제 식사하실 때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뇨 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혈당 조절이겠죠. 그래서 혈당 조절을 위해서 당질을 포함한 탄수화물 시기에 제한이 필요한데요. 탄수화물 시기 제한을 하는 이유는 탄수화물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같은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혈당으로 바뀌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또한 단기간 내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서 탄수화물 섭취 제한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심혈관계 합병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방의 과도한 섭취도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신부전 환자분들은 단백질 제한이 필요한데요.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는 경우 단백뇨가 발생하기도 하고, 단백질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 또한 두 가지가 모두 콩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콩팥 기능의 보호를 위해 신부전 환자분들은 단백질 제한 시기가 필수적입니다. 당뇨 시기, 신부전 시기 각각 개별적으로 지키기 어렵지 않아 보이는 이 시기들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이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뇨 시기는 만성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시기이고요. 신부전 시기는 신기능 유지를 통해서 투석 치료의 시작 시기를 늦추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둘 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저염식, 금연, 절주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좋은 영양 상태 유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오른쪽 동그라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는 필수 5대 영양소 중에 우리 몸속에서 대사가 되면서 열량, 칼로리를 발생할 수 있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이루어집니다. 당뇨 시기는 혈당 유지를 위해서 3대 영양소 중에 위에 두 가지, 탄수화물과 지방의 제한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반대로 신부전 시기는 신기능 유지를 위해서 아래쪽에 단백질 섭취 제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뇨와 신부전을 동시에 갖고 있는 환자는 결과론적으로 탄수화물과 지방 그리고 단백질 모두를 제한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시피 영양 결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영양 결핍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당뇨 시기, 신부전 시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제한 양을 초과하여서 식사를 하시는 거가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드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섭취 양을 늘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화혈색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당뇨 환자분들이 혈당 조절하기 위한 기준으로 당화혈색소라는 검사를 지표로 삼는데, 당뇨 환자분들은 이 당화혈색소를 엄격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식이조절이나 운동요법 또는 약물요법을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신부전 환자분들은 엄격한 저단백 시기를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당화혈색소를 조절하기 위해서 당질 섭취까지 제한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런 제한 자체가 어려워서 엄격한 당화혈색소 조절이 불가능한데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안으로는 당화혈색소 목표의 개별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뇨가 이완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럼으로써 당뇨 합병증들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또는 신장 기능이 정상인 환자분들은 기존의 당뇨 환자분들처럼 당화혈색소를 6.5% 이하로 목표를 하면 되겠고요. 반대로 만성 신부전이 중증 이상으로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 당뇨 이완 기간이 길어서 이미 만성 당뇨 합병증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저혈당의 위험성이 높은 분들은 당화혈색소 목표치를 6.5가 아니라 7 또는 많게는 8.0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 당화혈색소 목표의 개별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당화혈색소 목표를 올릴 수 있다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저희가 당질을 포함한 영양소의 추가적인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우려했었던 영양결핍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저단백 식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저단백 식이를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콩팥 기능의 보호를 위해서 엄격한 저단백 식이를 주장을 하였고, 이런 이전의 분위기와 달리 최근에는 엄격한 저단백 식이로 인해서 영양결핍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면 저단백 식이에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단백 섭취 쪽으로 이제 제한을 변경을 하여서 최근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보면 무게중심이 많이 옮겨가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 식이를 엄격한 저단백 식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옮기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영양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되겠는데요. 아까 당화혈색소 수치는 6.5에서 7.0, 8.0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적절한 단백 섭취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장내과 선생님들끼리의 컨센서스가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표준 체중당 0.8이 아니라 1.0 근처까지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당뇨와 신부전을 동시에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첫 번째, 당뇨 시기에 너무 치우쳐서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 제한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단백질 섭취 과잉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신기능 저하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당뇨 시기가 아니고 환자분 상태에 따른 당화혈색소 목표의 개별화를 통해 이런 신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신부전 시기에 너무 치중해서 엄격한 단백질 제한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2차적으로 혈당 상승을 막을 수가 없는데요. 단백질 섭취 제한의 유연화를 통해 저희가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면 혈당 상승으로 인한 당뇨 환자분들의 만성 당뇨 합병증들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뇨 시기나 신부전 시기의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시기가 아니고 당화혈색소 목표의 개별화와 단백질 섭취 제한 유연화를 통해서 영양결핍도 예방하고 신기능 저하와 혈당 상승을 통한 만성 당뇨 합병증의 발생을 저희가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다면 훨씬 현명한 시기 제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의사회 유튜브 동네 의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